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2% 넘게 상승하면서 2090선까지 올랐습니다. 11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649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는 좀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현재 11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는 대외적인 그런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고 3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양 EMP라는 회사인데요. 동사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동사는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전원 공급 장치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PC에 들어가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요. 또 어댑터, 휴대폰 충전기, 가정용 충전기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156억 원, 전년 대비 24% 성장, 영업이익 54억 원, 전년 대비 512% 성장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동사가 하는 사업 중에 최근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휴대폰용 충전기, 이 부분에 기대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고속 충전기의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을 할 때 충전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고용량 이 휴대폰용 충전기가 선호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응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동사의 경쟁력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순현금이 현재 7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943억 원인데요. 이 순현금이라고 하면 부채를 제외한 차입금을 제외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0억을 제외한 실제적으로 제 영업 가치는 약 240억 원 정도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업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순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이 회사가 이제 영업력도 강해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 부분의 핵심이 바로 휴대폰용 충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라인 1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솔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9월 19일에 주셨던 아프리카TV는 2.71%, 9월 16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삼양식품은 3.65%, 양지산은 2.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9월 9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에코마케팅은 8.67%, 율촌화학은 2.33%, 그리고 8월 26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자이글은 4.24%, 다나원은 10.95%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최낙설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9월 18일에 줬던 MVH 코리아는 0.9%, 그리고 9월 16일에 주었던 두 가지 종목, 파워로직스는 8.6%, 코나아이는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9월 9일에 주었던 두 가지 종목, 오이솔루션은 5.09%, 캠트로닉스는 6.02%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9월 2일에 주었던 덕산 네오룩스, 약 2주 만에 수익률 10%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자이글인데요. 8월 2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4.24%, 4위는 오로라 올라와 있습니다. 6%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는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8.67%, 그리고 2위에는 인터로즈 올라와 있습니다. 8.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다나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1%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설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9.43%, 그리고 4위는 하이테질로 홀딩스 9.57%, 3위에는 종근당 바이오 1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코나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1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인터로즈 올라와 있는데요. 13%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는 김재성 팀장의 종목이 두 가지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대성미생물 30% 이상, 그리고 원익큐브는 3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이창호 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32%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37%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40.3%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3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3위는 백은한 팀장의 하림 올라와 있는데요. 41%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TBC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43%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47.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8월 26일에 다나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1% 근접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오군요. 수익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아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물론 댓글에는 이견도 있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다나와랑 하이마트를 비교해 놓은 기사인데, 뭐 이 기사를 또 뜨면 막 그 플로팅 광고가 뜨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 찾아보면 있어요. 다나와 하이마트 쳐보세요. 다나와 띄고 하이마트.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지금 초록창이니까 초록창에 치죠. 더 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치세요. 다 유튜브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10대 애들은. 그래서 좀 틀린데 유튜브로 검색해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 다나와랑 하이마트 비교 검색하는 그게 뭐냐면, 하이마트는 뭐죠? 롯데그룹의 롯데 하이마트. 그쵸? 하이마트가 롯데로 인수됐잖아요. 그래서 가전 양판점이에요. 오프라인. 다나와는 온라인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요즘에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안 당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일본 불매운동 펼쳐졌을 때도 왜 국내 여행 안 가요? 왜 안 간가요? 국내 여행 가서 피해본 거, 맨날 백숙 먹고 평상값 내고 백숙값까지 다 내가지고 그런 거 지금 다 나오면서 다시는 안 가는 거잖아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거기 여름 휴가 우리나라 철 갈 때 그 댓글에 맨날 차라리 그 돈으로 5성급 호텔 디너 뷔페를 가세요. 이런 댓글이 순공감순 1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전 쪽도 똑같아요. 옛날에 용산에서 용팔이들에게 많이 당했던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이제 막 속으로 앓고 막 친구에게 너 진짜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기분 나빴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다 쏙쏙들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당하질 않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 쇼핑을 옮겼어요. 물론 그 용팔이들도 이제 그 다 사업을 접고 몰래 잠입해가지고 온라인 모바일로 싹 녹아들어서 장사를 뭐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집단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는 대놓고는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사이트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다나와 같은 사이트가 떴어요.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은 롯데 하이마트는
지금 굉장히 좀 뭐 부진하다는 그러니까 다나와에 비해서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썼어요. 근데 어떤 그 규모,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보다는 시총 차이가 은근히 적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나와는 계속 올랐다. 이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나와가 원래 그 조립 컴퓨터 위주의 판매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 보면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늘렸어요. 카테고리가.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뭐 다나와 홈페이지를 보고 좀 이게 허접하지 않나, 홈페이지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거에 그 고정관념을 떨쳤어야 된다. 지금 뭐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카테고리가 지금 변화되면서 뭐 식품, 육아, 항공 이걸 다나와에서 다 해요. 정말 이름 그대로 다나와가 됐어요. 옛날에 다나와는 다나와? 진짜 다 나온다고? 들어갔는데 컴퓨터만 다 나와. 근데 최근에 들어갔더니 이거 뭐야? 땅콩도 나오고 뭐 그 우유도 나오고 막 기저귀도 나오고 다 나와 진짜. 호텔, 항공 다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일단 실적 좋아지는 거를 떠나서 파이가 커지고 있어요. 덩치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은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덩치가 커지면서 성장하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다나와는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고정관념이 뭐냐면 아까 그런 거예요. 약간 좀 작다. 뭐 이게 성장을 지금 할 수 있겠나. 글쎄 뭐 이런 거에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섭게 성장하는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다나와 같은 기업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8월 19일에 인터로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인터로조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매수 날짜가 다릅니다. 일단 최낙철 팀장님께서 8월 19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현재 수익률 13%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로저 같은 경우는 콘택트 렌즈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큰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시장 자체도 계속 커지고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렌즈 가격에 대한 인상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 측면에서 좋아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 올해 연결 실적 또한 794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됐고 3분기 또한 매출액이 9% 증가, 영업이익이 14% 증가가 예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25,000원 부근에서 저항선이 있지만 이 저항선을 결국은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지금 121선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연쇄 상승, 결국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또한 21선과 1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9월 23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해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2% 넘게 상승했고 209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요. 주간 기준으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64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약바이오, 건설주들 그리고 이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D램 수요 증가와 함께 시장 기대감 가두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22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또 이번 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무역 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과 연준 위원들의 온건한 발언 등으로 상승 요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현재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합권 등락이 예상된다고 이 전문가들은 시장 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이 매물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1위부터 3위까지 일단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입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시장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LG화학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크게 올랐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쉬어갑니다. 셀트리온은 움직임 없이 17만 원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33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10위권에는 포스코입니다. 0.2% 강보합권 23만 4,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20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방금 전에 이 상승 전환됐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649포인트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0.76% 상승세 53,2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이번 주에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주에는 좀 이 기대가 엇갈리면서 하락세와 상승세를 엇갈리면서 나타냈는데 오늘은 3% 급등세 나타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8만 원대 회복됐습니다. 18만 1,9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CJENM은 약보합권, KMW는 0.6% 하락하면서 75,3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합권 19만 7,1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메디톡스 0.6% 상승하면서 35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은 1% 강세 나타냅니다. 39만 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7% 하락세, SK 머트리얼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HLB 1% 넘게 빠집니다. 4만 3,55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파세코입니다. 앵커님은 캠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태풍이 좀 잘 마무리되고 나면은 가을 캠핑철이 다가오는데 좋아하세요? 캠핑이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 놀랐어요. 준비하세요. 자, 아니, 준비하시고. 네, 캠핑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준비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사실 3등 이후에 조금 망해가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네티즌들은 그러더라고요. 슈도를 완전히 살려낸 거는 거의 주역이 지금 건나블리와 파추오 씨라고 지금 다들 평가를 하던데, 거기 보면은 캠핑도 가고 되게 많이 가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텐트 치고 이런 거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초보자들에게는. 그거 스태프들이 다 도와주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빠가, 그러니까 물론 되게 자상하죠. 자상하겠죠.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에 어떤 절반 정도 이상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라고 쳐도 그게 되게 우리가 작게 잡아도 퍼센티지를 자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는데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렇게 텐트 쳐주고 설치 못하는 거 다 20-30명 달려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그런 걸 꿈꾸는 아버지들이 위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꿈꿀 거예요. 건나블리처럼 뛰어놀고 나도 자상한 아빠가 돼서 캠핑을 가갖고 무슨 이렇게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이런 아빠의 모습.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파세코가 캠핑 난로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캠핑에 가서는 가을철, 겨울철이 캠핑의 그 계절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조금 날씨가 되게 으슬으슬 추워져요. 그러면 난로가 필요한데 큰 난로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캠핑 난로. 이게 파세코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최강자예요. 중고 거래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파세코 캠핑 난로가. 그래서 파추온의 가족 건나블리의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고 싶은 아버님이시라면 파세코의 캠핑 난로를 중고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런 모습 재현하려다가 애들이 추워가지고 아빠한테 온갖 그 투정만 부리다가 다 망치고 와요. 그래서 역시 나는 파추오 안 되네. 이러고 그냥 슈돌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위안 삼으면서. 그러니까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름철에 파세코 지금 겨울철 제품 얘기했잖아요. 파세코가 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히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요즘에 그 새로운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언택트 가전이래요. 언택트 가전. 그게 뭐냐면 안 마주쳐. 이게 다들 모든 분야의 유행이거든요. 요즘 증권 계좌 어디서 개설하세요? 비대면 계좌 개설하죠? 그렇죠? KB증권에서 비대면이라고 라면까지 나왔어요. 비대면이라는 라면.
그냥 그 마케팅인데 재밌자고 한 건데, 근데 그 비대면을 하는 이유가 일단 증권사는 지점도 적을 뿐더러 물론 은행에서 개설해도 되죠. 근데 이제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지점이 적고 사실 그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소비자나 그런 입장에서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만나서 이제 그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저도 그렇잖아요. 제 말투 뭐 몇 명 안 계시겠지만 제 말투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되게 좋아해서 저 사람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나는 저런 신뢰 있다. 근데 어떤 사람 말하겠죠. 아, 저 뭐야, 쟤 새끼 사기꾼 같다 말투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매뉴얼대로 친절하게 한다고 그 직원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0대부터 60대까지. 그 남녀 뭐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럼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괜히 계좌 개설하러 갔다가 기분이 상하거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없애주는 게 사실 인공지능 비대면이에요.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비대면 계좌 개설이 다 유행이고 지금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그냥 집에서 개설하시잖아요. 이 가구도 똑같아요. 비대면 서비스. 기사를 안 만나. 설치기사가 자체가 부담이.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1, 2인 가구 얼마나 증가했어요. 왜 반려견, 반려묘 제품이 뜨겠어요. 혼자 살고 그냥 그 강아지, 고양이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설치기사가 들어오는 거 싫어요. 내 고양이랑 내 그 강아지는 가족이지만 설치기사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솔직히 좀 혼자 사는 여성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그때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신일산업의 이동형 에어컨, 그렇죠?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이게 여름에 히트 쳤어요. 지금 파세코가 그 여름 더위를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그 6월달, 7월달에 있잖아요. 이틀 동안 최고 기록이 매출 40억 원이 홈쇼핑 통해서. 그래서 이게 설치기사를 안 만나는 언택트 가정이 뜨는 이 상황 속에서 히트작을 딱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내놔서 파세코가 창문형 에어컨을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파세코가 여름 그 필수 아이템도 있다. 이것을 알렸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오늘 또 기사가 떴는데 삼성이랑 LG. 아, 왜 이러나요? 우리나라 대기업 좀 솔직히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삼성이랑 LG가 옛날에도 그 세탁기로 난리 쳤는데 아까 10대들은 유튜브로 다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로. 우리는 그 초록창으로 검색하는데 유튜브에 또 올렸어요. 이거 누가, 이재용 부회장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하시나요? 왜 이건 누가 하는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쨌든 막 서로 뭐 말이 막 다 무슨 규격 미달 TV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부터 시작된 거죠. QLED 그거. QLED TV인데 QLED가 저도 학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퀀텀 단 나오고 자발광이 어쩌고 무슨 이게 뭐 LCD TV인데 QLED를 소개를 했다느니 뭐니 뭐 둘이 치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은 또 뭐 하냐면 건조기랑 의류관리기 이걸로 지금 피 터지게 또 붙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또 삼성, LG 막 빠 나뉘어가지고 지금 서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근데 의류관리 건조기. 자, TV로 시작했죠. 근데 의류관리 건조기는 뭐예요? 이거는 신가전이에요. 지금 로봇 청소기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거는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가 국내 3대 신가전인데 이게 의류 쪽으로 가면 의류 관리기가 들어가요. 의류 관리기는 사실 이게 좀 더 생겼죠. 좀 더 먼저 많이 생겼죠. 아,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 제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길 거예요. 네, 지금 속보가 워낙 그 중요하신 네, 지금 네. 상황이라. 근데 지금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국내 최초 냉동 기능을 갖춘. 아, 그거 먼저 하죠. 일단 그래서 3대 신가전이라고 삼신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네.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를. 근데 이 중에 그냥 집안 자기가 너무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옆에 물어보세요. 옆에 물어보면 지금 뭐뭐 있냐, 너네 집에 뭐뭐 생겼냐. 그러니까 냉장고, TV, 세탁기 빼고 부가전 빼고 너네 그 다음에 뭐 샀냐 물어보세요. 네. 지금 많이 생긴 게 건조기, 로봇 청소기는 있는데 식기세척기가 가장 없을 거예요. 이게 식기세척기가 원래 10년 전에 시장이 뜨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광고가 어떤 그 메이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왜 다른 건 다 인공지능으로 하시면서 아직도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시죠?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극하는 거죠. 아니, 다 로봇 시키시면서 청소도 로봇이 하시죠? 의류 누가 말려요? 로봇이 말리죠. 근데 왜 아직도 고무장갑 끼고 그 손에 비누 묻혀가면서 세제 묻혀가면서 왜 설거지를 직접 하고 계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식기세척기사는 갑자기 확 뜬 거예요. 지금 느닷없이.
지금 한 이게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다들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의료 건조기를, 의료 관리기를. 지금 그 식기세척기를 이쪽이 다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세코 식기세척기가, 얘 파세코는 미리 식기세척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중소기업으로서.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니까 딱 또 새로운 파이를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김치냉장고까지 내놨어요. 근데 김치냉장고 내놨는데 파세코 아까 스타일이 뭐예요? 창문형 에어컨 왜 히트 쳤어요?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설치기사 만나기 싫고 설치가 내 혼자 했으면 좋겠고 실외기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먹힌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니 용량 71리터짜리, 71리터가 완전 작은 거예요. 김치로 할게요. 김치 8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4인 가족이나 6인 가족은 이걸로 안 돼요. 근데 혼자 사면 8포기 괜찮잖아요. 이 정도 해놓으면 겨울철에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엄마가 지방에서 막 맛있게 해서 올려 보내주신 김치를 썩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이제 1인 가구 나 혼자 살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냉동 기능이 있어요. 이게 최초예요. 국내 최초의 냉동 기능이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세컨드 가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세컨드 가전으로 쓴다. 굳이 김치를 안 넣어도 내가 보조 냉장고로 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세코 보면은 이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지금. 그쵸? 뭐 겨울철 캠핑 난로나 열풍기 만들던 회사예요. 그게 메인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여름철 히트 아이템도 잇따라 보여줬고, 거기다가 식기세척기와 미니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 LG가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는 거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아예 틀려요. 그러니까 면세점도 누구끼리 싸워요? 롯데랑 신라 얘네들끼리 싸우는 리그 따로 놓고, 중소기업은 안 되니까 뭐 SM 면세점이나 하나투어 서로 싸우게 리그를 갈라놓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파세코나 신일산업이나 위닉스는 좀 중견 정도인데 그들의 리그가 있고, 삼성 LG는 서로 이게 난타전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끼리 급이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삼성 LG가 파세코의 그 비난 저 광고를 올릴 것 같아요? 안 올려요. 왜냐? 솔직히 이런 말 하면 파세코는 자기네 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닌 거 좋아요. 파세코는 파세코만의 파이가 넓혀지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먹을 사탕이 따로 있어. 다른 방에 있어요. 다른 방에. 그래서 삼성 LG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파세코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가전들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올라갔던 폭이 지금 2달 동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직 상승이 끝나지가 않았다. 이게 지금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이쿠 하면서 놀래가지고 지금 좀 이 결빙기가 온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여기서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기술적인 모습이 지금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월봉에서. 그래서 지금 파세코의 그림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을, 겨울철에 캠핑을 하면서 자상 아빠가 되고 싶으면 미리 가을철 캠핑 난로를 준비하시면서 파세코 주식도 하나씩 준비를 해서 캠핑을 가면 마음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7,5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시간 괜찮나요? 이 정도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6월 27일 날 KBS ETV에서 핑크퐁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가 첫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육아맘들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기점으로 제가 생각했는지, 핑크퐁이랑 뽀로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핑크퐁은 지금 뭘로 유명한 거예요? 삼성출판사의 그 기사가 뜨면 뭐가 나왔어요? 대부분 타이틀이 다 아기상어가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뭐 빌보드 차트에 상어송이 올랐다. 무슨 뭐 아기상어 맨날 그 노란색 캐릭터. 근데 핑크퐁이 뭐 이런 얘기, 뽀통령에서 핑통령으로 정권거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정작 뉴스는 다 아기상어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핑크퐁이라는 캐릭터는 뽀로로는 뭘로 시작했어요? EBS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을 계속 방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지도를 높였고, 그걸로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로 다 파는 거예요. 식품에도 뽀로로가 그려져 있어, 장난감에도 뽀로로가 그려져 있어, 극장에 뽀로로 만화가 그려. 그게 왜 그러냐면, 장편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주인공이 확실하게 있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핑크퐁은 뭐냐면, 전래 동화, 전래 동요, 뭐 영어 송, 이런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이쁘게 포장해서 삼성출판사가 컨텐츠를 내놨는데, 그거를 소개해주는 캐릭터가 핑크퐁이에요. 그래서 앞에 맨 앞에 핑크퐁 하면서 핑크색 사막여우가 구르기를 하고 화면 밖으로 사라져요. 걔는 그러니까 뭐냐면, 소개하고 그냥 장막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로로는 뽀로로가 주인공인 장편 애니메이션을 통해 성장한 거고 핑크퐁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소개하다 보니까 아기 상어송을 했는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상어송이. 그래서 상어가 전면에 나섰죠. 그래서 항상 약점으로 생각이 됐던 게 주인공으로 한 장편 애니메이션이 없다. 이게 문제다. 근데 핑크퐁이 70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드디어. 그래서 6월 27일부터 방영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핑크퐁이 우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별을 달고 다니는데 한 명씩 친구를 만나면서 미션을 해결해주면 배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지 모으는 걸 나중에 계속 그 사이즈 캐릭터가 쌓이면 제 생각에는 그 배지를 바탕으로 한 아마 그 아이템 장난감 같은 걸 내놔서 그거를 또 연이어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을 거기에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 쓸모가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매 편마다 그 배지를 모으거든요. 약간 그 포켓몬처럼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고 커요. 그리고 마이리틀 타이거가 지금 수도권 쪽에 있는데 마이리틀 타이거가 뭔지 아시나요? 육아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이리틀 타이거에서 나오는 모래놀이 세트랑 영어 전집 이거 애들 필수. 그러니까 3세 이상. 왜냐면 3세 이하는 모래놀이 세트 이거 먹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어도 유해하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똥으로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래놀이 세트 이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마이리틀 타이거는 핑크퐁을 포함한 유아 제품들을 판매하는 편집샵이에요. 이거 점점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 처음 감사합니다. 아는 사실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이리틀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핑통용으로 전공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로점에서 물론 저는 핑통용, 뽀통용 전공 교체 이런 타이틀은 좀 그래요. 이건 뭐 같냐면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면 전기차가 망할 거야. 뭐 약간 이런 거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류의 유학 컨텐츠는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뽀로로랑 핑크퐁. 이게 왜냐면 혼자 고등어가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등어 구이집을 해봐요. 쉽게 말해 지금 뭐 수원 왕갈비 통닭 혼자 해봐요. 거기 누가 가요? 근데 수원 왕갈비 통닭 골목 왜 가요? 수원 왕갈비 통닭 골목에 통닭집이 5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클러스터 효과. 그러니까 왕갈비 통닭이 인기만 많으면 5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난립을 해도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장사가 다 잘 돼요. 잘 될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한류 유학 컨텐츠는 지금 커가는 쪽이기 때문에 뽀로로, 핑크퐁, 뭐 콩순이, 타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공 교체다 이런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천휴게소 얘기를 할게요. 이천휴게소 상행선에 있는데 이천휴게소 상행 하행인데 상행선에 있는 게 뭔가 없는 게 뭔가 맞춰보세요. 1번. 자, 1번. 이천 쌀맛 막걸리. 2번. 삼성 북수 책방. 둘 중에 있는 게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삼성출판에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근데 이거 팩트체크는 해야 돼. 이천 쌀맛 막걸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근데 뭐 이게 뭐 제가 뭐 지금 속보 나온 것처럼 크게 뭐 압수수색 당할 정도의 그 논란거리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막걸리가 있어도. 근데 삼성 북수가 육아맘들 휴게 공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이천휴게소에 왜 있죠, 이게? 이천휴게소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죠? 이천휴게소에 느닷없이 이천휴게소에 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천공항 가보시면 핑크퐁께 전부 그 레일에 있어요. 근데 그건 인천공항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고 이천휴게소 느닷없이 왜 있죠? 거기에? 삼성출판사가 이천휴게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삼성북수에서 나온 책들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육아맘들이 육아 휴게하면서 여기서 기저귀 갈고 옆에 와서 책 보는 거예요. 좀 큰 애들은. 그러면서 삼성출판사의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핑크퐁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먼저 조금씩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뽀로로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벌써 여름이면 걸려서 꽤 높은 순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댓글에 막 이래요. 야, 어차피 한국 영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뽀로로가 낫다. 극장판. 이게 3위에 올라와 있다. 뭐 이래요. 근데 왜 못 나오냐? 일단 핑크퐁은 지금 뮤지컬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다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아기상어랑 핑크퐁이랑 튼튼쌤 셋이 가요. 그래서 그걸 막 컨텐츠로 내보내고도 하는데 그리고 율동 콘서트래요. 그 클래식 콘서트. 근데 지금 뭐가 없냐?
장편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핑크퐁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KBS ETV에서 6월 27일부터 방영해서 지금 컨텐츠가 꽤 쌓였어요. 한 7개인가 8개. 그러니까 뽀로로처럼 나중에 쌓이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애들이 뽀로로를 만화를 보고 나서 엄마 저기 나온 인형 사줘. 그래서 사는 거고. 엄마 저기 나온 저 모양 캔디 사줘.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아요. 파리바게뜨 가면은 뽀로로 캔디가 있어. 책방 가면 뽀로로 책이 있어. 그거 가면은 뽀로로 무슨 포크레인이 있어. 다 사달래. 이게 바로 월트 디즈니가 왜 도널드 덕 디즈니 뭐 그런 거를 아직도 팔고 있어요. 미키마우스 이런 거를. 그러네. 네. 그게 되게 만드는 건데 이 뭐 육아 시장이 적어지고 뭐 출산율이 최저고 저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더 봐요. 옛날보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더 시키거든요. 이제 그만해야 되죠. 아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제 그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게 더 사줘요. 왜냐면 자기 심리를 생각해봐요. 지금 1인 가구 얘기하다 이거 하니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1인 가구가 너무 많으니까 1인 가구 분들이 여기에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파세코에 관심을 가져서 파시면 되는 거고 이 육아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삼성출판사가 좀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하면 돼요. 왜 이거는 무슨 자팍다식 박사는 제가 되면 되고 얇고 길게 설명해주는 입장에서 알면 되는 거고 자기가 아는 것만 하면 돼요. 자기가 저기 포항에 안 살고 있는데 포스코를 견학을 못 가는데 지금 보러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삼성출판사 내 옆에 마이리틀 타이거가 있어. 그럼 당장 뛰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육아맘들이 진치고 있는지.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2006에서 가보세요. 2006에서가 잘 안 돼가지고 백종원 씨가 휴게소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2006에서를 찾아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출판사는.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2006에서에는. 안 되는 휴게소를 찾아가는 게 컨셉인 프로그램에서 2006에서가 안 된다고 해서 백종원 씨가 레시피를 만들어서 판다? 그럼 2006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변에 없는 건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찾아갈 수 있고 관심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삼성출판사 육아원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심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이번에 가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더 사주지 않아요? 애들 둘셋 옛날에 있었을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더 사줘. 그리고 제일 비싼 거 사줘. 막 이래요. 야, 애 한 명밖에 없는 거 뭘 돈을 아끼니? 걔 그 나이 때 가면 끝이야. 그냥 제일 비싼 걸로 사줘. 그러니까 옛날에 나눠 먹고 뭐 중고 살 때보다 훨씬 비싼 걸 사줘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오히려 더 인기 있어요. 왜냐면 비교되거든요. 콩순이 한 단막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콩순이에서 이런 게 나와요. 옆집 친구는 굉장히 비싼 좋은 자전거를 샀어요. 근데 나는 되게 낡고 녹슨 자전거가 갖고 있어. 그래서 콩순이가 자존심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우리 아빠도 이제 사주기로 했어. 바로 그거예요. 요즘에 아빠들은 그거 듣고 바로 사줘요. 야, 옆집에 그거 샀어? 야, 우리 100만 원짜리 사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 시장은 출산율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꼭 관심을 깊이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아기상어보다 핑크퐁이 타이틀에 더 올라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네, 두 가지 정보 만나보고 왔습니다. 강연 하나 듣고 온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JTC입니다. 동사는 일본의 면세 상품 판매를 전문 기업으로 하는 방일 관광객 대상으로 최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면세 양판점입니다.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 상품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 시장은 방일 관광객 대상의 쇼핑의 시장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사의 주요 고객층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측면입니다. 일본 관광국에서 발표한 8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8월 한 달과 일본에 찾은 중국인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는 총 658만 명으로 중국인이 일본을 찾았으며 2018년 같은 기간 약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8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0만 명이 급치면서 2018년 8월 대비 약 48% 급감하였습니다. 사업 연쇄적 사업을 영위하는 동사의 주요 공격층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인 점에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방일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한국인의 매출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증편된 항공 및 크루즈를 이용하여 일본을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점입니다. 특히 한일 갈등 속 중국의 관광객을 보다 더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중국인 비자 완화 정책은 방일 중국인 수를 더욱더 끌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증가 측면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경기 관람을 포함한 패키지 여행 상품도 출시도 기대할 수 있으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증설한 시설, 인프라를 통한 이 여행 상품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 기간을 일본을 찾을 거라 예상되는 개별 관광객들을 감안하면 2020년 방일 관광객은 연 4천만 명으로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10월에는 일본 내 소비세가 2% 인상이 되어 8%에서 10%가 된다는 점도 방일 관광객들의 면세 상품의 구매욕을 더욱더 자극할 만한 요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6일에 상장한 주가는 우하향했지만 5,700원대에서 크게 바닥을 2번 다지고 있고 상승 전환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1선이 61선을 돌파하여 골든크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2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디젤 엔진 발전 사업, 열 병합 발전화 사업, 바이오 가스 발전 사업, ESS 사업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동사와 두 개의 비상장 회사가 계열관계에 있습니다. 연결 대상 회사인 지에논 에너지가 주 영위하는 사업은 연료 전지 사업 설계와 시공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총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비상 발전기 제작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업체입니다. 동사는 비상 발전기 제작 및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열 시스템 업체인 지에논 에너지와 한빛 에너지를 2017년 11월과 2018년 12월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대형 비상 발전기 시장에서는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비상 발전기 61.3%, 바이오가스 2.8%, 신재생 에너지가 29.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 실적 호조 예상 측면인데요.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1% 증가, 전분기 대비 26.1%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5% 증가, 전분기 대비 88% 증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추정치를 상회하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은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6%, 전분기는 3.1% 증가,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6% 증가, 전 분기 대비 30.4%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자회사 지에논 에너지도 매출액은 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2.7% 증가, 전분기 대비는 170% 증가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호조의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사의 비상 발전기 부분은 지난 7월 말 KT 용산의 IDC에 188억 원의 수주를 받는 등 현재 약 900억 이상의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수준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지에논 에너지도 청량리 재개발 지역 시스템의 시공 등 하반기 실적이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 내에는 신재생 에너지 업체인 지에논 에너지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 간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 하반기에는 실적 호조 및 자회사 상장 이슈가 동사의 주가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도 저점을 높이고 있고 이도 평균선도 정배열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4,3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BS입니다. 베가본드가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 흥행을 하면서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증권사에서는 드라마 경쟁력이 증가했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 여러 내놓았는데요. 신희수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 전체적인 장기적인 하락세를 돌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SBS나 SBS의 컨텐츠를 파는 SBS 컨텐츠 허브는 장기적으로 하락세잖아요. 그렇죠. 주구장창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봉으로 주구장창 내려가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락세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왜냐면 증권방송에서 아무리 뭐 되게 그 이번에 또 지금 소송 들어갔잖아요. 뭐 그 VIP 센터에서 뭐 서명도 안 받고 뭐 이랬다. 댓글에는 뭐 지금 그 누구 수익 나면은 줄 것도 아니면서 뭐 그런 비난 여론도 있던데 어쨌든 되게 차려입고 얘기하는 사람이 맞을 것 같다는 선 이해가 있잖아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제 말투나 제 성향이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다 맞을 거야. 그게 그 선입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벌레가 더 맞아요. 벌레가. 진짜 지렁이가 이쪽으로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지렁이가 기어가는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순수한 마음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거는 내려가는 그림이거든요. 삼촌 그 그림은 되게 안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안 가질래요. 이 도화지를 이런 그림 보면 안 가질 거예요. 그래서 베가본드가 지금 공중파에서는 꽤 높은 공중파에서 두 자릿수 시청률이 안 나와요 이제 아예. 근데 이게 두 자릿수 시청률이 나오고 지금 이승기 수지 씨가 지금 뭐 나오는데 댓글 보니까 또 반으로 나뉘어서 좀 약간 모르겠거든요. 약간 처음에는 팬들이 올리는 거다 또 뭐 여기서 뭐 발연기 논란 막 둘이 막 붙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간에 아스달 연대기보다는 훨씬 나요. 250억이 들이긴 했는데 아스달 연대기보다 덜 들었잖아요. 그리고 공중파인데 시청률이 괜찮게 두 자릿수가 나왔기 때문에 벌써 1, 2회.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은 있는데 그거 이외에 지금 SBS와 SBS 컨텐츠 허브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겪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텐데 그 베가본드의 상승 그 흥행만으로는 이것을 뒤집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만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 8월 16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로 주신 32만 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일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어떤 바이오 대장주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크게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매출은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37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에서 각각 63%, 125% 좀 증가한 수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자회사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좀 요인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대규모 손실을 냈던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실적 호조라든지 파이프라인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만 드린 것처럼 제가 1차 목표가 32만 원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터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분명히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2차 목표가로 34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는 제가 지금 컨텐츠에서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종목은 초록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좀 잔인하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은 71억 원, 영업 손실은 5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실적도 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분기별 계절성이 좀 뚜렷하지 않은 드라마 제작사 특성상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두운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 3분기부터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이제 신입사관 구혜령이 매출액 136억 원 정도가 전액 반영이 되면서 향후 VOD 등의 어떤 판매될 경우 추가 이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엑스카리온 같은 경우도 3, 4분기에 걸쳐서 매출이 한 30억 정도가 좀 반영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히토와 손오공에서 제작하는 완구 판매를 통해서 초과 이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방탄소년단 드라마를 좀 제작을 하면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를 방영을 좀 목표로 해서 방탄소년단 드라마가 좀 사전 제작을 좀 하는데요. 드라마 같은 경우 제작비는 텐트폴 규모고요. 동사는 제작을 맡고 판매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가 방탄소년단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만큼 드라마 콘서트 등 다양한 수입원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드라마 같은 경우는 PPL이든지 해외 수출 등 어떤 주요 수입으로 하고 있었지만 드라마를 재편집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드라마 콘서트를 개최를 하는 등 새로운 이제 수익 창출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가 이들 콘텐츠를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에게는 내년도 실적을 상당히 기대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상당히 좀 지인 조정을 받긴 했지만 하반기부터 좀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좀 눌림목권에 들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6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091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등락이 있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시 21분경에 86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 받으면서 다시 93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수급 보시면요. 오늘 이 시장 자체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30억 원 가까이 좀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들 매수하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화율도 괜찮고 또 하반기에 럭셔리 신차 라인업이 강화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 탑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도 함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2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란히 빠집니다. 셀트리온 2% 넘게 빠지면서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유럽 의약품 승인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좀 외인 매도 나오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올랐던 만큼 오늘 하락합니다. 하지만 기관들 6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이 8거래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은 쉬어갑니다. 포스코는 10위권 0.6% 하락하면서 2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0.47%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의 시작이 고점입니다. 646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44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5선에서 거래됩니다. 수급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폭 큽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3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수해주지만 하락세 면치 못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전부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하락하면서 51,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CS증권에서 8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CJ E&M은 0.48% 강보합권 16만 원대에서 거래되면서 2위권까지 올라왔고요. 헬릭스미스 하락세 지속되면서 3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최근 2, 3위권이 좀 2, 3위권의 순위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헬릭스미스 1% 이상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MW 오늘 쉬어가고 펄어비스는 0.1%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강보합권, 휴젤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가 1% 넘게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1,19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추천해주신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하면은 그 두 가지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거의 4% 이상이기 때문에 배당이 좋고, 그리고 현재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돼지고기의 한 80% 이상을 이 회사 이제 매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 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꾸준하게 그 수익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유통 부분으로 해서의 어떤 그 돼지고기 하면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인데 전체적인 시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한번 주목받을 때는 뭐 괜찮은 수익률을 누릴 거고, 액면가 5,000원에 현재 가격은 뭐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장세가 이제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그 개별 종목으로서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 갖고, 지난번에 한번 미네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핀테크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세틀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틀뱅크 하면은 이제 가상계좌 서비스, 우리가 이제 누구나가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최강자자, 그리고 이제 폰뱅킹이라든가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그리고 피지 서비스, 이런 그 금융 그 서비스를 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이런 그 간편 결제 현금 규모의 보더라도 동사가 이제 2016년에 8,700억 대가 2018년 때는 한 35조로 이렇게 급격히 이제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체 그 여러분들서 뭐 쇼핑이라든가 뭐 많은 그 증권거래에서도 그렇고 간편 현금 결제, 그리고 뭐 제3의 인터넷 뱅킹, 또 인터넷 뱅킹 이런데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 흐름들이 간편 결제로 이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보안성과 같이 해서 안전하게 되면서 고객이 쉽게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면서 이런 핀테크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더 이제 중요한 이런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 이러한 그 시장의 흐름이 셔틀뱅크로서는 어떤 성장의 가도를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가가 이제 55,000원대로 비쌌는데 지금 현재 뭐 4만 원 이하 39,000원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만 원 정도가 정상가로 보인다라면은 최소 5만 원에서 5만 5천 가격, 상장 한 그 가격 정도까지 회복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를 일단은 잡고, 단기간보다는 어떤 장기간으로서, 그리고 어떤 신규 상장한 그 종목은 어떤 경우는 못 가면은 6개월간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안 되면은 바로 이제 순절매를 한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면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런 거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8,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